예, 방금 소개받은 이근호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지금 선생님들 갖고 계신 자료들은 좀 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정리한 글들이 중심입니다. 사실은 아직 원고가 많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또 오늘 좌장으로 참석하신 우인수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청대일기 관련해서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보완을 해서 완성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선 후기 문신 관료의 관직 생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체로 권상일의 영조대에 관직 활동을 했던 이 청대 권상일의 청대일기를 일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우리 선학들께서는 이 조선의 그 국채를 정리하시기를, 예를 들자면 양반 관료 국가라든지 또는 양반 관료 사회 또는 근세 관료 국가 등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를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다만 이제 우리 조선 종래의 문반과 무반,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반과 무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채를 규정했던 하나의 축인 관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연구가 덜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이나 실상들을 저희가 지금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서라든지 또는 관직 운영 등등을 통해서도 해명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바로 이제 이게 어쨌든 조선 왕조 내지는 조선 사회를 이끌었던 일종의 메인 스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료, 특히 이제 역시 문치주의 중심 사회에서는 이 문신이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정혜원 선생님 그 무반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반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굉장히 억울함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사실은 좀 생각보다도 이 문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관료제적 측면에서는 이해가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청대 권상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로 지금 남아있는 청대일기가 한국 국학진흥원에서 번역을 한 청대일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원문도 영인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서울 시사편찬회원인가요? 아무튼 거기서도 이제 요 동시기에 약간 좀 앞식이긴 합니다만, 그 엄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 부제일기라고 하는, 요 사람은 이제 소론 계열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 인물에 대한 그 부제일기 책도 같이 나와 있어서 주로 이제 관직 생활을 하면서, 물론 오랜 관직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만 관직 생활하던 그 일기들이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그걸 같이 참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청대 일기를 저희가 이용을 할 때 역시 개인 일기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 청대 일기, 즉 청대가 살았던 이 상주라는 지역, 좀 더 확장하면 이 경상도라고 하는 지역과 아울러서 청대 개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개별적인 차원이 또 같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특수한 측면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은 청대의 관직 활동을 이해하면서 아울러서 그 관직 활동과 함께 당대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직 활동도 같이 추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청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동거시고요. 그 아버지는 이제 권심이라는 인물이고, 어머니는 경주이 씨 이달이라고 분의 따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학문적 성향으로는 이제 퇴계 이황으로부터 장현강으로 이어지는 학풍을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볼 이 청대 일기는 약 한 43년분 정도 됩니다만,
중간중간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년 정도의 분량들이 누락된,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43년 정도의 분량이 된 15책 정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청대라고 하는 인물, 물론 이제 당대 상주 지역 내지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추천을 받아서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 청대라는 인물이 계속 어쨌든 문과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수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국외인적인, 즉 당대인들의 표현에 바로 이제 국외인적인 속성들이 좀 있는데요.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관직에 올라가는 과정에 사실은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뭐 사관을 나가고 또 뭐 이조전락을 나가고 하는 이런 관직들에서는 약간 좀 배제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그 청대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에는 이 경상도, 그것도 상주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또 당색으로 본다면 이제 영남 남인적인 이 당색을 갖고 있는, 아마 그 특수성들이 아마 고려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문과 출신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직을 합니다만, 그 관직 과정 거치는 과정에서 이 국외인이라고 하는 이 그 청대의 정치적 속성들 또는 위상들이 아마 충분히 고려가 되면서 설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뭐 그래서 이 내약 쓸 내용들은 뭐 이와 같습니다만, 일단은 아무래도 그 과연 조선의 문신 관료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마치 이제 공무원적 개념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서 이제 토론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인데,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아직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직 분명히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러한 것들을 사실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수기적인 이 공부나 학문적 수준이 상당히 좀 오른 상태에서 관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신으로 나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 과거에 나가기 위한 학습의 과정들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대 같은 경우에는 그 조부로부터 가학을 계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부가 돌아가신 뒤에는 본인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히 사승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아울러 그 지역에서 있었던 주로 관찰사라든지 또는 수령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이 각종 강해 내지는 서원에서 진행되는 강해를 통해서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대체로 이제 과거를 도전하는 것은 약 24살 정도부터 과거에 도전을 하는데요. 1702년부터입니다만 이후에 그 한 8년 정도를 계속 과거에 도전을 합니다. 그 여정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에 도전하는 시골 사족들 뭐 이렇게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 부분도 역시 좀 더 비교 분석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8년 정도를 계속 과거에 도전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710년경에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지방의 향시부터 시작해서 중앙에서 시행됐던 각종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걸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또 지역 사람들과 일정 정도 인적 네트워크를 맺는 과정들, 아마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세세하게 좀 청대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서술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문과에 도전하는 과정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과거 시험을 보면서 청대가 느꼈던 굉장히 상실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 요번에 누가 합격했다더라. 근데 역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안 됐다더라. 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예를 들자면 상주 지역 사람으로서 또는 영남 남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그 상실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방 출신으로서 또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색의 영남 남인이라고 하는 이런 당색들이 조금 작동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청대의 상실감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쨌든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도전하고 또 그러면서도 실패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걸 도전에 성공하는 이런 과정들이 보이게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아마 청대에게서 나타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710년에 이제 과거의 급제를 하게 되는데, 과거의 급제한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분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 특이하게도 요 청대의 경우에는 지금 요게 좀 청대에게 빠져 있는 기록인데요. 청대와 관련해서는 보통 보면 이제 과거 시험 합격하고 방목을 발표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분관이 진행이 됩니다. 분관이 진행이 되는데 청대의 경우에는 한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분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영조대 이제 승정원 일기를 보면, 야, 우리 이미 앞선 연도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 분관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논의되고, 물론 그 이유는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상년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 미분관인이 있다, 그 사람들을 분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예를 들자면 물론 서울 경기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를 들자면 상주 출신의 인물들도 또 같이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역시 이제 분관의 과정에서도 좀 다른 예를 들면 서울 경기적 일종의 경화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분관을 받고 이제 승문원 관직으로 이제 관직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된 면신례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례 새롭게 온 인원들에 대해서 면신례가 굉장히 하는데, 역시 청대는 이제 그 면신례를 당하면서 굉장히 고역스러운 점들을 청대일기에 아주 자세하게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회자라든지 또는 예를 들자면 자기 선임 관리들에 가서 정말 곤욕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아무튼 관직 사회에 첫 발을 들어놓는 이 청대의 정말 험난한 관직 생활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 면신례가 사실은 모든 관서에서 행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몇몇 관서에서만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면신례 문제도 이걸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고역으로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될까? 어쨌든 일종의 관직에 입문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승문원이라든지 또는 사원부라든지 이런 몇몇 관서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그냥 고역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측면으로 아마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또 토론자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대기에 보면 내가 승문원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다, 그래서 실제 문서를 상급관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그 안에서의 이제 관직 수행 과정들을 드러나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참상관으로 진출하는 과정이 설명이 될 텐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앞서서 이제 승문원 부정자로 분관이 됐다가 나중에 저작, 팔품직입니다만 아직 참상관은 아니죠. 참상관은 아닌데 이 저작으로 가는 과정에서 청대가 한번 이 파직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분명한 사유가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마 이 승문원에서 부정자에서 저작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사관이나 또는 주서가 주천이라는 것 또는 한천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아요.
못 받아서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패천당하고 나중에 이제 관직을 내려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도 어쨌든 이제 이 청대 관직 생활 과정을 추적하면서 아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아울러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상관을 올라가서는 성균관 전적이나 예조나 병조의 정당들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분이 그 관직 경험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조선조의 엘리트 관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를 급제하고 그 이후에 사관으로 나가고 사관에서 주선을 거쳐서 이후에 그 대간의 관직을 거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랑을 거치는 이러한 엘리트 코스의 관직들이 있는데, 이 정당 예조나 병조의 자랑이나 정당들을 거치면서도 소위 말하는 이조전랑의 관직은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이조전랑의 관직이 확인이 안 돼서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관직을 운영하는 일종의 그 운영술이라고 할까요? 아마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특정인에게 대해서는 아마 그런 관직들을 아마 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마 우리가 경화사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제 관직을 거치고 과거를 거치고 사관을 거쳐서 전랑으로 단계까지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레트 코스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드러나질 않아서 이게 바로 이제 청대의 특성인지 청대만의 특성인지는 아마 좀 더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관직 운영상들을 아마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민관으로서 활동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1727년에 만경훈련을 나가는데, 바로 이때는 이제 그 무신난이라고 하는 이인자난이 발생했던 시기인데, 바로 이때 이제 만경에 나가서 아시다시피 이제 전라도 쪽에서도 무신난이 같이 터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해서 그 난을 진압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영암군수나 양산군수 그리고 이제 울산부사까지 이제 그 지방관직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중앙관직을 이제 나오게 되죠. 몇 차례 나오게 됩니다만, 그런 관직 속에서 특히 울산부사에 나가서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운수 선생님께서 이미 지적해 준 바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관직 활동들을 하고 그 목민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학교를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제 국왕서원을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성지의 편찬을 독려하는, 그리고 이제 결국 서문까지 쓰는 이런 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역시 당시 중앙의 권력자였던 뭐 송인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조정으로 중앙으로 발탁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승지라든지 시정조 참여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치사의 관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도서까지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이제 72세 치사한 뒤에 1749년입니다. 이때 김제로의 추천으로 이조참이라는 관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조참의를 받는 관직은 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원래는 보통 이제 관직을 임명할 때는 저희가 이제 삼망이라고 해서 3명의 후보자를 올리고 그 3명의 후보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서 왕의 낙정을 받아가서 이제 임명하는 이런 방식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이 이제 영조 16년, 17년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장망,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후보자가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후보자를 올리는 거예요. 후보자를 올려서 거기서 이제 임금이 낙정을 받아서 찍는 이러한 관직 제수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장망제로 바뀌면서 결국 그 청대도 결국 이제 김제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에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이조참의의 제수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때 아무튼 당시에 그 서인 노론들이죠. 노론들의 인물들에 의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국외인인데 이조참의까지 제수를 하느냐. 결국 이조참이라는 거는 나중에 문신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러한 관직을 국외인인 바로 청대에게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비난과 탄핵들이 이어지게 되고 상당히 논란들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은
아마 청대가 가지고 있는 그 출신 성향이나 또는 당색적 성향들 아마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됐을 것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일반적인 그 관직 운영과의 약간 좀 벗어난 그러한 사례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이 80세에 정말 영예로운 이 기로서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청대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일종의 간직 생활의 활동들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당시 대체로 아마 18세기 중반 정도를 시점으로 대상을 해서 조선조의 관직 운영 모습들을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설명이 됐고 또 지금 자료는 기존 연구들을 조금 이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라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방향성들로 진행할 것이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